지난 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기훈련법 중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 또 사리연구 훈련 과목,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답이 나와 있죠? 정신수양이래요. 말 잘못했네요. 이게 말을 해놓고도 이상하다. 정기훈련법, 정기훈련법 중에서 정신수양 훈련 과목, 또 사리연구 훈련 과목,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이번 시간에는 작업지사 훈련 과목, 정기훈련 11 과목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말했지만 정신수양 훈련 과목은 2, 그 다음에 사리연구 훈련 과목은 6, 그러면 작업지사 훈련 과목은 3, 이렇게 답이 나오죠. 2, 6, 3, 그러면 플러스 다 시키면 11개. 그래서 정기훈련을 11과목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자, 그러면 정기훈련법 중에서 작업지사 훈련 과목은 주의, 조행, 상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중요한 얘기고 오랫동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대부분 제 주관적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조행의 내용이에요. 자, 앞에 과목들은 정기훈련의 조목은 다 방법론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연불은 어떻게 해요? 방법 있죠. 딱 알잖아요. 제가 연불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말은 잘 못해도 연불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알잖아요. 제가 또 좌선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좌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은 잘 못해도 내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하여간 다 이렇게 인지가 돼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해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면 특히 이제 뒤로 넘어가면 더 문제예요. 조행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예? 그래가지고, 얘기가 많아져요, 이게. 그래서 제가 기존에, 원불교에서 말하는 주의 조행의 여러 가지 시점을 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이게 논문을 썼어요. 주의 조행 방법에 대해서. 그 앞에 선행 주의 조행의 방법론을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상 다 차치하고, 오늘은 그 정전에 나와 있는 주의와 조행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저의 완전 썰. 저의 썰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게, 좀 쓸만하다 하면은 채용을 해주시고, 에이, 진짜 썰이네. 그러면 발로 빵 차버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불 좌선도 이렇게 쌍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게 같은 과목이지만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반대는 아니고 그걸 대대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나름대로 서로의 방법론이 있는 거죠. 강연회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연회화도. 그렇듯이 주의조행도 마찬가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조행의 정의가 이렇게 됐어요. 주의는 교재 96쪽 보세요. 제가 오늘은 교재 이렇게 읽으면서 말을 해볼게요. 주의는 사람의 육군을 동작할 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경우에 따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실행하는 마음을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조행은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 가짐을 이름이니 이는 다 공부인으로 하여금 그 공부를 무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김으로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에서 주의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경우가 나옵니다. 경우. 이 경우가 뭔 뜻이냐면요. 경계를 대하여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경계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이 주의 조행을 방법론으로 대할 때 이렇게 시제를 정합니다. 시제. 자, 시제는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경우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경계를 대할 때. 이게 경계를 대하는 그때하고 경계를 대한 후 시제가 구분되죠. 그때 경계를 대할 때는 주의할 때라고 보고요. 경계를 대한 뒤는 조행할 때라고 제가 시제상 구분을 합니다. 시제상 구분이에요. 이게 공부 방법론이 경계를 대할 때하고 경계를 대한 후로 나누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주의는요, 주의해라고 할 때는 경계를 대해서 유념하는 게 주의예요. 조행은요, 경계를 대한 후에 유념한 것을 잘 챙겨서 했는지, 챙겨서 하지 못했는지를 대조하는 것을 조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유념 공부하고 유무념 대조 공부를 저는 구분하는 거예요. 주의는 유념 공부라고 한다면 조행은 경계를 대한 후 이걸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 살펴보는 것. 이것을 조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제 구분이 있죠. 시제. 분명히 아까도 말했죠. 시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교재 96쪽 보세요. 제가 즉 써져 있죠. 즉 먼저 경계를 당해서 당처에 유념하는 심신작용 공부는 주의라고 한다면 사후 그 일을 지낸 후 사후라는 것은 바로도 될 수 있고 한참 뒤도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뒤에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시제가 바로 다음부터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할 때는 빠른 시일에 그러니까 경계를 당한 바로 그때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사후에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를 대조하는 심신작용 처리를 조행으로 보고 이것을 조사에서 기재를 하면 일기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행하고 이 상시일기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비슷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내가 의념으로 이렇게 나의 생각, 의념으로 했는가 안 했는가 대조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것을 기록해서 체크하는 것은 방법론상에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하려면 사후에 유념했는지 무념했는지를 체크하는 조행 공부가 기반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뒤에 또 봅시다. 주의가 유념할 당체에 유념을 챙기고 무념할 당체에 무념을 챙기는 공부라면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이 용어의 복잡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공부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유념해야 되는지 여기서 유념은 그것을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잊지 않고 잘 챙겨서 하는 거예요. 근데 무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뭘 도와주고 나서 이렇게 쌩쌩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무념해라고 하잖아요. 무념해라고. 이게 내가 약속한 것은 유념해야 되지만
내가 뭔가를 좀 잘해준 것은 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세우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건. 그런 것은 무념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유념, 무념을 쓴 거예요. 이 용어가요, 이렇게 중의적이에요. 굉장히. 자, 봅시다. 이럴 때는 이게 유념할 당처에는 유념을 챙기고, 유념할 당처가 있잖아요. 무념. 내가 생각 안 해야 될 때는 무념을 챙기는 공부가 이게 주의다, 이거예요. 경우를 당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조행은 사후에 그 일의 경계 이후에 유념할 자리에 유념했는지, 무념할 자리에 무념했는지 여부를 대조 반조하는 공부다. 또 봅시다. 주의 공부의 유념은, 아까 말했잖아요. 유념할 자리에 유념을 챙기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을 챙기는 마음 공부라면, 조행의 무념은 챙기는 마음을 놓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행에서 무념 처리는요, 우리가 챙기는 마음을 이게 챙기지 못하고 있어. 방심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무념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놈의 무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복잡하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성품의 텅 빈 실상자리로서의 무념. 그렇죠. 우리의 본래 마음이 무엇에도 걸림이 없고 그런 경지를 무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챙기는 마음을 놓친 방심을 무념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언어를 썼을 때 그 문장 구조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지 무념은 이런 것이야. 이렇게 언어적 결정을 해놔버리면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챙겨서 해야 될 일을 못한 것을 사후에 내가 그것을 그걸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무념 체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상품에 걸림이 없는 그 경지를 실행하는 것을 무념행이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무념행. 그러면 이 무념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네, 말이. 아까하고 또 달라지네? 그게 이게, 주의할 때 무념의 경지를 실행하는 거하고, 조행할 때 해야 할 일을 챙겨야 될 것을 놓쳐버린 그 방심의 무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봅니다. 말이 좀 이상하나요? 이게 왔다 갔다 막 제가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전에도 정산종사님이 무념 막 또 유무념 대조 이 용어들이 막 등장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상황에서 쓰는 뜻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유무념 대조라고 할 때도 이게 쓰는 때에 따라서 약간의 뉘앙스들이 다르게끔 막 써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7쪽에. 다시 주의 공부를 해봅시다. 주의는 당처에 마음을 챙기는 유념 자체라고 하면 사후에 마음을 챙기는지 놓쳤는지의 유무를 대조하는 것은 유무념 대조라고 하고 이것을 조행이라고 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은 이걸 이제 이렇게 체크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상실기다. 이렇게 제가 또 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제가 또 아까 시제 얘기했잖아요. 주의 조행은 경계를 대하는 대경할 때하고 경계를 대할 때하고 경계를 대한 이후 대경 전후의 공부법으로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물에 밝아지는 방법으로 제시하는데요. 이게 당처의 주의와 당후에 복귀하죠. 복귀. 우리가 이렇게 바둑 같은 거 보면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또는 게임 같은 거 끝나고 나면은 선수들은 그날 경기를 요즘은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딱 보고 경기 전체를 이렇게 복귀를 해 보는데 이게 조행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24장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게 뭐냐면 대종사님께서 사물에 밝아지는 방법을 제시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를 당하기 전에는 미리 연마하고, 이건 상시응용 주의상 2조에 해당하죠. 이를 당하여서는 잘 취사하고, 이건 상시응용 주의상 1조죠. 이를 지낸 뒤에는 다시 대조하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며, 이건 6조하고 관계가 있죠. 상시응용 주의상 6조. 그러니까 2조, 1조, 6조를 설명하고, 비록 다른 사람의 일이라도 마음 가운데 매양 반조하는 공부를 잘하면 점점 사물에 능숙하여져서 모든 응용에 걸리고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따라도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고서 일을 당해서 잘 취사하는 것이 주의 공부라고 저는 본다 하면, 일을 지낸 뒤에 일을 대조하고 비록 다른 사람 일이라도 실행 여부를 마음 가운데에서 매양 반조하는 것은 조행이다.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조행 공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부법이죠. 그래서 이게 정기훈련은 작업주사 훈련 과목으로 되지만 사실은 상시훈련법에도 이 주의 조행이 관통돼 있습니다. 이건 다른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까발총같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시제 얘기했잖아요. 시제. 제가 주의 조행은 시제로 구분을 해보겠다. 그래서 일을 당하기 전에 기미 발생, 어떤 일의 기미 발생부터 일을 딱 당해서 하는 그 공부는 저는 주의 공부다. 이렇게 보고, 일이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을 돌이켜보고 복귀해보고 반조해보고 살펴보는 공부는 조행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서 기재해서 체크하는 것은 상시일기다.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의 사유 중에서 이 지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주의 조행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면 주의는 실행하는 마음을 챙기는 공부라면 조행은 사람다운 행실가짐. 그래서 주의는 실행하는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조행은 사람다운 행실가짐이니까 행실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주의는 마음 차원에서 하면 주의 공부고, 그래서 예법을 잘 지키고 행실을 잘 이렇게 하면은 조행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조행 공부할 때 보면은 예전 공부하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말이 되냐면, 주의는 조행의 전 단계다. 그러니까 주의가 깊어지면 그 다음에 조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또 견해가 있어요. 이게 주의보다 조행이 더 깊은 단계로 보죠. 또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 일기법 중에서 주의심을 챙기는 것은 조행이고, 그 다음에 일을 성사시키는 거, 일이 잘 되도록 성사시키는 거. 우리 상실기법에 나오죠. 상실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갖고 앞에 주의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니까 마음. 주의고,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것은 조행이다. 이런 구분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분법은 다 어떤 수준이냐면, 주의하고 조행의 수준을, 단계를 더 갖고요. 주의 다음에 더 높은 단계가 조행이다. 이런 구분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11과목은요, 훈련은 방법이지, 이 수준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영불보다 좌선이 더 높고, 강연보다 회화가 높다고 하면 좀 그러네. 아, 의도보다 성리가 더 깊고, 근데 의도는 의도의 그 특징이 있는 것이고, 성리는 성리의 특징이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이런 방식도 해보고 저런 방식도 해보라는 것이지, 성리를 이제, 의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리를 해야 돼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아니고, 11과목은 철저하게 방법론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이 주의하고 조행을 경계 전후, 당처, 당후에 따른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죠. 이 방법을 오늘 얘기는 제 썰이라고 썰.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뻥 쳐버리면 돼요. 사실은 제가 이거 논문이에요. 제가 깨나 이게 논문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논쟁이 많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나 오늘 제가 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공부법이 괜찮다 하면은 채용해 달라. 제가 지금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자, 그러면 조금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아까 그 주의 중에서 보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 있죠? 그럼 분명히 이것은 조목이에요, 조목.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그래서 이 주의 공부는요, 조목 수행입니다, 조목 수행. 조목을 정하지 않으면은, 뭐랄까, 좀 더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하기로 한 일, 안 하기로 한 일, 우리 교법 공부해 보면은 대충 나오죠. 그냥 뭐, 일상수행요법 또는 솔성요론, 계문, 이런 걸 통해서 대체적인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그래도 자기 구체적인 자기의 내용, 내가 해야 될 것, 특별히 내가 해야 될 것 말고도 보편적으로 있어요. 이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이. 아, 나는 하기로 한 일이 안 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내가 안 잡아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하면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지,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 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공부에 센서를 붙여라고 말씀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공부할 때다. 이게 공부할 경계다. 라고 센서를 붙여라. 이거죠. 근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세요? 지난, 좌선 시간에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좌선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양이가, 또 고양이 얘기 해볼게요. 고양이가 쥐구멍을 쳐다보고 있는데, 쥐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걸 쫙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구멍도 분명하고, 고양이가 들락 나가는 것도 분명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있죠. 거기에. 근데 고양이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나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고양이가 쥐 구멍이 분명할수록 고양이도 분명한 거예요. 맞죠? 이렇듯이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공부하는 센서를 딱 붙여놓은 사람은 그때 그것을 하기로 한 조목과 안 하기로 한
그 경계에 신령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하게 깨어있는 이론상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부를 할 때도 실상은요, 우리의 이 텅 비고 고요한 마음, 뚜렷하게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놓치고 있지 않는 분리자성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은 지난 그 좌선 할 때 제가 쥐와 고양이 얘기할 때 쥐구멍만 쳐다보다가 그 자체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리면 공부에 큰 실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도 이론상 이 자리를 주의가 할수록 더 분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공부하는 센스를 부착해 놓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현실에서도 일을 잊어먹지 않고 그것을 잘 처리하지만 그 처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텅 비고 고요하고 뚜렷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이론상 우리의 본성을 놓치지 않는 경지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잡아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11과목 훈련을 실컷 했는데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는 어디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보면은 만일 안 하기로 한 일을 놓쳤어요. 그래도 놓쳐가지고 조행할 때, 사후에 내가 놓쳤구나. 내가 탐심에 끌려다녔구나. 진심에 불탔구나. 치심에 진짜 어두워져 버렸구나. 내가 내 마음이 요란해져 버렸네. 어리석어졌네. 글러졌네라고 하는 것이 그 뚜렷하게 드러나서 내가 그랬구나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신령한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을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주의 조행 공부는 시제에 따른 공부이고 이 시제의 그 시제를 딱 당처의 유념 공부와 당후의 유무념 대조 공부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당처의 유념 공부를 주의라고 하고 당후의 유무념 대조해 보는 것, 반조해 보는 것을 조행 공부라고 하는데 주의를 하든 조행을 하든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이 공부심의 센스를 부착해 놓고 하면은 분명히 그 상황을 챙기기도 하지만 그 챙기는 마음 자체 또 같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혹여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에는 정말로 이 훈련법하고 무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면도 한번 주의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행 공부 중에 누가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그럼 원불교의 조행 공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할 때 제가 1차적으로 제시해 볼 수 있는 것이 신분검사가 원불교의 프로그램, 조행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봅니다. 그건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게 사후가 3년 단위죠. 내가 해봤던 행실 같은 경우에서
그것을 쭉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대조해서 체크해보는, 이렇게 점검해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신분검사를 대표적인 조행 공부다 라고 말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실기죠. 이 상실기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 이렇게 됐습니다.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대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무념 처리 나오죠. 유무념 처리. 자, 근데 상실기는 또 정기일기하고 또 연관돼 있고, 이건 나중에 저기 일기법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정기일기 이게 참 고민이 좀 있어요. 정기일기 정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선언에, 학원이나 선언에서 훈련받는 공부인이 기재하는 훈련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원이나 선언이나 안 가면은 정기일기를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잖아요. 아, 하는 것은 뭐라 안 하는데, 하는 것은 얼마든지 알았는데 안 한다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학원과 선언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뒤에 일기법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상실 일기를 저는 상실기를 일정한 기간마다 복귀해서 결산하는 것이 정기일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는데, 자,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서 상실기 중에 유무념 처리만 얘기를 하면, 당처에 주의하고 당후에 조행한, 당처에 유념하고 당후에 유무념 대조한 것을 기재하는 거에 상실기다. 조행은 어떻게 해요? 심신으로 그냥 은영으로 이렇게 뭡니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기재해서 나중에 통계도 낼 수 있고, 어느 상황에 이게 연관이 있죠. 어느 상황이 민감했구나. 뭐 이런 것을 분석할 수도 있는 것은 일기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98쪽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가 일 당하기 전 일의 기미가 발생할 때부터 이를 대하는 당처로 이어지는 공부라면, 조행은 이를 당한 이후 대조와 다른 사람 일이라도 반조하고 참조하는 사후의 공부이다. 즉 주의는 윤영 공부로 당처의 심심작용 처리라면, 조행은 사후의 심심작용 처리 여부를 대조하는 공부로 이를 조사 기재하는 것, 이렇게 된 이 조행을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을 상시일기라고 하고, 이를 결산하는 것을 정기일기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는 경우에 따라 당처에 하기로 한 일과 안 하기로 한 일에 유념하는 공부라면, 조행은 하후에 그 공부를 무시로, 수시로, 상시로 대조하여 실행에 옮겨 공부의 실효과를 얻게 하여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행실을 가지도록 하는 공부다. 이렇게 정의해보고, 조행의 대조도 여러 가지 쓰겠지만, 여기 조행에서의 대조는 모든 일을 처리한 사후에 그 처리권을 맞대어 비추어 보아 실행이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여부를 반조하여 실생활에 활용토록 하는 유무념 대조 공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유무념 대조를 체크, 조사, 기재하는 것이 상시일기이다. 기재를 안 하는 차원은 조행이에요. 자, 이처럼 조행, 상시일기는 독자적인 공부법이면서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부법이다. 경계를 대하는 전후의 공부, 즉 사전, 일을 당하기 전과 일을 당해서, 이 당처 공부는 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일을 당한 이후, 사후, 당후의 공부는 조행이라고 해볼 수 있고, 이를 조사 기재하는 것은 상시일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부 방법을 정기훈련법 중에서 자급지사
과목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주의 조행이 솥에서는 독특한 공부법이다. 일기법도 독특한 공부법이다.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일기 안 하면 공부 안 되네요? 아니요. 일기도 11과목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하면은 더 공부에 어느 경지까지 올라갈 수, 왜냐하면 이것을 일기는 분석이 가능하니까, 어느 경우에 민감하다든지, 또 이렇게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일기를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또 일기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또, 아니요. 또 일기도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안 하면 공부를 아예 안 되어버린 거네요. 빵점이네요. 아니요. 공부를 많이 했죠. 일기를 안 해도요. 이렇게 되죠. 현행 교단에서 일기를 안 하면 거의 공부가 안 되는 걸로 하는 것도 너무 민감하게 과도한 해석이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덮어볼 수는 없다. 또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서도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안 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게 11과목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잘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기로 결론 짓지 못하면 앞에 공부가 무의미하게 되는 이 설명이 있어요. 사실은 일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기가 작업지사 훈련가 보니까 원불교 공부는 작업지사가 안 되면은 조금 거시기 해요. 작업지사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 작업지사 훈련 과목 중에서 상시일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리연구 훈련 과목에서 정기일기가 중요하듯이. 그렇다고 또 정기일기가 됐든 상시일기가 됐든 일기를 안 써, 일기 기재하고 일기를 이렇게 기재하는 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공부가 무의미하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굉장히 유의미하죠. 이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서도 훌륭한 인격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러나 또 대중산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격 속에서도 일기 기재로 좀 더 또 그 길을 이렇게 닦아내라 이거죠. 왜 그러냐면요. 글 쓰는 거, 체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요. 원불교 공부에 접근이 안 돼요. 그리고 원불교 공부법으로는요. 성불이 안 돼요. 우리가 대도라고 해놓고 왜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영불로도 큰 인물이 되고요. 자선으로도 큰 인물이 되고요. 회화로도 큰 인물이 되고요. 이 백낙장 선생님 책 보면은 회화록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보면 엄청나요. 그러니까 회화만 갖고도 엄청난 인물이 돼야죠. 의두성리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일기법으로 하면은 또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또 더 원숙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더 잘 되는 길이지. 그러니까 일기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더 숙성이 될 수 있어요. 라는 말이지. 일기를 안 하면은 보람이 타버립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일기 얘기를 하고, 일기 다음에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주의조행 얘기를 주로 했어요. 제가 초반에도 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제에 의한 공부 방법. 제가 11과목은 무조건 공부 방법이라고 했어요. 방법론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수준의 얘기라든지 어떤 경지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방법론으로서 주의 조행도 채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주의 조행 공부를 함으로써도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까지 가야지. 이 주의 조행 공부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니까 막 에티켓이 좋고 막 행실이 막그 뭘 잊어먹지 않고 잘하고 약속 잘 지키고 이런 차원으로만 우리가 한정되면 안 된다. 주의 조행을 하니까 그 사람 항상 이런 쌍을 채받는 실력이 대단하구나. 이게
그 자리에서도 바탕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뭘 말을 했는데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단어 선택을 잘못했는 느낌도 약간 있고, 그러나 제 의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조행에 대해서, 많은 연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